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주입니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공지해드린 대로 프로파일러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험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모델링 방법을 통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뭔가를 최적화했다 또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그 최적 조건이 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현실에 존재하는 이제 변동성 때문인데, 그러한 현실에 존재하는 변동성을 최적화 단계에서 어떻게 포함해서 해석할 거냐,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제 기능이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가장 최적 조건인지 찰 때 사용되는 만족도 함수라는 디자이어빌리티 펑션이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X 인자의 랜덤성을 반영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밑에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프로파일러 개요라는 부분에서 프리딕션 프로파일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뒷단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 가장 간단한 반응 표면 실험의 결과로서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가 카스톰 RSM이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의 기본 베이스 툴로 사용되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세 가지 X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치 Y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 이제 테이블 패널의 모델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애널라이즈 다중회기를 피팅하기 위해서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반응치 Y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X1, 2, 3 세 개 인자에 대해서 메인 이펙트, 그 다음에 2인자 인텍션, 그 다음에 2차 공률 효과를 포함하는 반응 변형 방법으로 피팅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에서 리스폰스 서피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효과하고 2인자 교작용, 2차 공률 효과를 포함해서 모델링 하겠다는 준비가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원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Actual by Predict Plot에서 이 모델의 적절성을, 모델링한 결과의 적절성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모델링 결과의 최종 요약된 버전을 이펙트 서머리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p-밸류가 클수록 그 다음에 p-밸류의 마이너스 로그 역함수인 로그 월스 값이 이제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중요하지 않는 효과들은 이제 컴파운드 결합을 시켜서 하나에 없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X2, X3의 p-밸류는 뭐 거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중요하지 않은 효과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 보겠습니다. 제거해 나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죠. X1, 2, 3 세 가지 벡터 중에서 X3는 없어졌고 3하고 관련된, 그다음 X1과 X2의 메인 이펙트하고 2차 공률 효과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2인자 교작용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다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점프를 조금 설정하시면 요 밑에 있는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해서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이것도 일종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만족도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빨간 점수를 움직여 간다는 것은 x 인자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x1을 변경시키나 x2를 변경시킬 때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인자를 변경시킬 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인자의 값, 지금 예를 들어서 x2를 움직이면 x2의 y에 대한 프로파일러 곡선이 이제 변경되잖아요. 근데 변경되는데 지금은 교호작용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x 인자 간의 교호작용이 없으면 그 다른 변수의 궤적 트레이스를 움직였을 때 기울기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 높이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움직였을 때 다른 쪽의 궤적의 그래프의 그 기울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변하면은 변수 간에 x 인자 간에 교호작용이 있는 거고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요 프로파일러를 만들어낸 그 저기 뭐냐 그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죠. 이제 에스티메이트에 보면 show prediction expression을 클릭을 하면 요 이제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함수를 테이블에 저장을 해서 저장하려고 하면 save columns에 보면 우리가 칼럼에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프리딕션 함수 포뮬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x1과 x2의 새로운 예측값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조건이 들어가면 새로운 반응치에 대한 새로운 결과가 예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일 때 이제 가장 이 반응치가 제일 좋아지느냐라는 그를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만족도 함수, 디자이빌리티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디자이빌리티 펑션은 오래전부터 점프 안에 내장된 기능이었는데 점프 19 버전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그 UI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보면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역상각 클릭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이빌리티에 가서 여기 그 맥시마이즈 디자이빌리티 또는 여기 지금 디자이빌리티 펑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디자이빌리티 또는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의 조건에서 만족도 함수를 적용시켜서 x1이 요런 요 빨간색 x1이 0.001679이고 x2가 마이너스 0.176557일 때 반응치 y 값이 이렇게 55로 최적화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측면은 제가 여기 블로그에 넣어놨고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살펴보시면 만족도 함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그 점프에서 최적화 용도로 활용되는 이제 프로파일러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프로파일러에서 어떤 최적화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만족도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족도 함수는 뭐 이렇게 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최적 조건이 우리가 이제 설정한 목표에 얼마만큼 적절하게 도달했는지를 0에서 1까지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응치가 한 개일 때도 유용하지만 반응치가 여러 개이거나 그 다음에 서로 반응치를 일드, 코스트 이렇게처럼 두 개 이상의 반응치가 서로 이제 상충 관계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응치가 기본적으로 반응치의 골이 이렇게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매치 타겟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듯이 만족도 함수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뒤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 그 공식이라든지 여기 이제 반응치의 고울에 맞추어서 만족도 함수로 적용을 해서 어떤 조건일 때가 가장 이제 최적화되는지를 이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족도 함수를 써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만족도 함수를 써서 우리가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x1과 x2의 그 요 조건에서 이렇게 빨간색 값이 있는 요 조건에서 y 값이 최적화가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고민 없이 고려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최적화를 어, 점 점으로 했어요. 경향이 있어요. 점이 아니고 영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y값 55를 만들어내는 최적 결과로서 y55를 만들어내는 x인자의 조건은 지금 여기 빨간색 값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포인트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옵티멀 리전 또는 옵티멀 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값을 바꿔보다가 이렇게 어, 디자빌리티 펑션을 한 번 더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 그 최적으로 나오는 y 값은 동일한데 x 인자의 조건이 다릅니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딕션 프로파일러 한 가지만 써가지고는 최적화를 충분히 구현했다. 최적 조건 또는 최적화를 충분히 구현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프로딕션 프로파일러하고 함께 사용을 해야 될 기능이 컨투어 프로파일러라는 겁니다. 이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최적화를 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영역, 리전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한 적합한 기능이 컨투어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위에 올라가서 여기 팩터 프로파일러 밑에 보면 프로파일러 밑에 컨투어 프로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이제 뭐 잘 쓰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낯설어 할 수 있는데 화면을 좀 작아서 요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이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그 반응치 y의 리미트에다가 가장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y의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55가 최소 조건이니까 만약에 범위를 조금 더 스페이스, 리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54에서 56 정도의 반응치 y 값이 나오는 x 인자의 스페이스를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컨투어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내가 설정한 반응치 y의 리미트를 나오게 하는 x 인자의 옵티멀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최적화 시키는 되는 반응 조화의 그 영역이 컨투어 프로파일에서 좀 넓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범위를 좀 좁히면 되겠죠.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55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54.9 뭐 이렇게 55.1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하얀색으로 위치한 요 공간, 요 디자인, 요 스페이스가 옵티멀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컨투어 프로파일러나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요 x1, 2하고 y의 측정 값만을 고려해서 반응치 y를 최적화시키는 x1, x2 인자의 옵티멀 포인트 또는 스페이스를 찾는 거니까 나머지 실제적으로 최적화할 때는 나머지 어떤 변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 하얀색으로 된 옵티멀 스페이스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요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금 컨투어 프로파일러하고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프로파일러는 여기에 벡터 세팅에서 링크 프로파일러를 클릭을 하면 두 프로파일러가 링크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같이 움직이죠. 링크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기능을 이용을 했어도 우리가 이제 그 프로딕션 프로파일러 결과하고 컨투어 프로파일러 결과를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파일러를 이용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프로딕션 프로파일러만 고려를 하면 어떤 점의 관점에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되고, 그 스페이스,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 이런 말 쓰잖아요.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최적화를 꼭 검토하기 위해서는 컨투어 프로파일러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점프 안에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된 부분은, 그런 기능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금방 살펴본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컨투어 프로파일러가 있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파일러는 어떤 이제 최적화 용도로 쓰이는 통계 메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프에 보시면 포뮬러를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밑에 있는 프로파일러 기능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점프의 이제 프로파일러 기능들은, 요약을 하면 가장 많이 쓰는 프로딕션 프로파일러 외에도 각각의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기능에서 우리가 점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해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점프 프로에 있는 거고, 까만색은 일반 점프에도 같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프로딕션 프로파일러하고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것을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능은 점프 안에서는 이제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라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난수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정적분의 근사값을 구해서 결과에 분포하고 발생 확률을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지금 프로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이렇게 어떤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x1, x2 인자가 이렇게 빨간색 값을 가질 때 y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x 인자의 일종의 최적 조건이 이렇게 상수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가 변동을 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빨간색 최적 조건으로 된 것은 일종의 평균값이니까, 평균값뿐만이 아니고 결과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예측과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점프 내의 이름으로는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는 스펙이 만약에 53에서 57이라는 가정하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한번 적합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도 해도 되고 컨투어 프로파일러에서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익숙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랜덤화한다는 거니까, 지금 x1, x2 인자에 지금 픽스드라고 된 부분을 보면은, 이 x1을 랜덤화하기 위해서 랜덤을 클릭을 하고, 랜덤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이제 주로 어떤 분포를 지정을 하고, 분포의 모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여기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 x1, x2 인자가 정기분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스펙이 53에서 57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한번 스펙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스펙을 넣으려고 하면 여기 시뮬레이터에서 빨간색 삼각형 클릭, 여기 스펙 리미터를 클릭을 하면 여기다가 스펙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에서 57 세이브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면 상단 여기에 시뮬레이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시뮬레이터 버튼을 클릭한다는 것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그 LSL 반응치 Y에 대한 요 스펙 기준으로 여기 10,000번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해서 하되 X1, X2 인자가 요런 이제 모수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전제를 깔고 몬테카를로 시뮬했을 때의 반응치 Y에 대한 결과가 떨어집니다. 한번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디펙트 이게 이제 그 결합률이죠. 55.8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 컬럼스 하면 우리가 익숙한 ppm 값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의 불락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X1, X2 인자의 3포를 일정 수준 개선했다. 뭐 이렇게 개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시뮬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요 X1, X2 인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변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 결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의 그 예측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랜덤 노이즈를 추가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애드 랜덤 노이즈를 클릭을 하면 표준 편차 1.0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요 위에서 그 전체 모델에서 예측했을 때의 여기 RMS의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값이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그 예측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최적 결과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랜덤한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노이즈가 추가됐으니까 그 불량률이 조금 더 높여가겠죠. 그래서 이런 집 X 인자들의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우리가 이 인자들의 값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결과를 우리가 그 시뮬레이트 투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10,000번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렇게 테이블을 뿌려주고 각각 10,000번 시뮬했을 때 그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스펙 기준으로 뭐 공정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렇게 추가적인 분석을 우리가 여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약간 이름이 비슷한 방법 중에 여기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DSP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은 X인자의 값들이 이렇게 변동할 때 반응치 Y의 뭐 불량률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측면이고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는 약간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풀면 반응치에 대한 스펙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능으로 반응치의 인스펙 레이트에 대한 인자들의 리미트를 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치의 그 인스펙 레이트를 몇 퍼센트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스펙 레이트 95%를 달성하기 위해서 X인자의 값 범위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기계적인 용어로 이제 공차에서 공차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제약과 관련되는 하시는 분들은 이제 QBD나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그 스펙 설정과 관련돼서 디자인 스페이스 뭐 이런 그 용어들이 등장할 때 아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도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시뮬레이터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살펴볼 것은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간단히 줄여서 보통 DS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이제 인스펙 레이쇼는 그 각 X인자고 X인자가 여기 파란색 값에서 빨간색 값까지의 값을 가질 때 여기 반응치 Y가 스펙에 들어갈 어떤 포션, 비율, 확률이 되겠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DSP라는 기능을 쓰는 이유는 X인자들의 그 범위를 어떻게 조정을 했을 때 최종적인 Y의 그 인스펙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X인자들의 공차 또는 스펙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게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그 로우 리미트가 빨간색이 이제 어퍼 리미트니까 그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하단에 있는 무브 인워드 같은 이런 버튼을 눌러가면서 그 X인자들의 범위를 어떻게 줄였을 때 이렇게 줄이니까 당연히 그 반응치 Y의 인스펙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삼는 반응치의 인스펙 비율을 만족시키는 X인자들의 로우 어퍼 리미트를 어느 정도 설정하면 되는지, 즉 디자인 스페이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용어로는 그 톨러런스를 해석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살펴본 여기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가 약간 이제 그 혼동될 수도 있는데 뭐 혼동될 것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표를 이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제 시뮬레이트는 이제 현재 상태를 기반해서 결과와 반응치 Y 값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는 거꾸로 반응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스펙 레이시오 타겟 값을 달성하기 위한 X인자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나 날 것으로 추정되는지가 주 관심사항이라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는 반대로 어떤 목표라는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X인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운영해야 될까? 이게 이제 그 스펙을 결정하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시뮬레이터라는 기능하고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는 이제 그 우리가 Y는 fx 관점에서 보면 시뮬레이트는 Y 관점에서, 그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는 X 인자의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생각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할 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두 가지 기능은 둘 다 알고 계셔야 양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쪽만 아시면 약간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밖에 없는 이상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수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반응치 한 개일 때가 기준한 거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반응치가 두 개인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닫고 여기 이제 그 다중인데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건 이제 반응치 Y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여러 개 있는데 요 타이어 트레드라는 샘플 데이터는 점프 안에 들어있는 그건데 얘는 이제 원래는 그 점프 안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는 반응치가 4개인데 지금은 제가 2개를 줄여가지고 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브레이전하고 하드니스가 반응치고 오른쪽에 있는 실리카, 실레인, 설포가 X인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반응 표면 실험으로 다중회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반응치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X인자 세 개에 대해서 인자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주효과하고 2인자 상호작용 그리고 2차 다항효과를 적합시키기 위해서 피팅시키기 위해서 매크로에서 반지 서피스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런을 클릭을 하면 분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출력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시죠. 그냥 점프해서 1차적 디스플레이 되는 결과만 볼 건데 그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반응치 두 개에 대해서 피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두 반응치에 대한 그 요약된 결과가 이펙트 서머리로서 아까 본 것처럼 p-밸류가 작은 것에서 큰 순수대로 그러니까 이펙트 관점에서 중요한 한급돼서 중요하지 않는 순수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반응치 오브레이전하고 하드니스에 대한 이제 그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서 살펴보면 오브레이전을 보면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팩터 테스트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기 설퍼의 제곱 공유효과는 p-밸류가 0.33으로서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나머지 효과들은 이제 대충 다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니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드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그 주요가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실리카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또 하지 않는 효과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치 두 개를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기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어떤 조건이 이제 그거를 그 최적 조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디폴트처럼 쓰는 게 만족도 함수죠, 그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디자이블리티를 가서 그 맥시마이즈 디자이블리티를 클릭하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맥시마이즈 앤 리멤버 버튼을 클릭하는 버릇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적 조건 값을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값이 같이 표현됩니다. 아까 하다시피 이제 각 x 값이 변동을 주면은 당연히 그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옵티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값들이 그러니까 최적의 반응치 y를 최적화시키는 x인자의 조건이 여러 개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 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옵티멀 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컨투어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컨투어 프로파일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리스트 스퀘어 피트에서 프로파일러에 보시면 여기 컨투어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반응치와의 리미트를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범위를 먼저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지금은 제가 이렇게 165, 70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뭐 조금 더 정교하게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뭐 하드니스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좀 좁혀서 볼 수 있습니다. 좁혀서 보면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그 뭐냐 두 반응치에 내가 설정한 요 범위를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결정할 때는 요 하얀색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세 X인자가 아닌 다른 어떤 그 팩터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하얀색 영역 내에서 값을 그 X인자들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프로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 영역을 찾는 그런 것들을 알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외에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능 중에 변수 중요도 평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수 중요도 평가. 이것은 이제 그 모델링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은 조금 다르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방법은 이 앞에 설명드린 시뮬레이터 같지만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프로딕션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억세스 베리어블 임포턴스 이렇게 변수 중요도 평가라고 해서 밑에 이제 뭐그 서너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개념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블로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프로폴러 하단에 지금 보신 것처럼 Access Variable Importance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시뮬레이트 기능처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 그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그 밑에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변수 중요도 평가하고 일반적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차이는 어, 이제 그 우리 앞에 살펴보신 본 것처럼 전통적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특정한 분포,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정기 분포를 가정을 해서 모수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변수 중요도 평가를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분포를 지정을 하지 않고 비모수적으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설정한 그 X인자의 범위 최대 최소값 안에서 유니폼 균등하게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론적 가정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일반적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는 좀 이론적인 가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그 전통적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그 분포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기 분포를 등의 특정 분포를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의 불량률이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될까 반응치 Y의 인스펙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될까를 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는다고 하면은 변수 중요도 평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어떤 그 내가 관심 있는 반응치 범위 내에서 그 반응치 Y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하는 가장 중요한 X인자가 뭔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X인자들의 상대적인 순위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변수 중요도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긴 하는데 X인자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이렇게 분포를 지정하는 전통적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X인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X인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변수 중요도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같이 여기 보면 프로딕션 프로파일러에서 변수 중요도 평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디펜던트, 요거는 인디펜던트는 이제 X 인자들끼리 그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그 X 인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유니폼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두 X 인자, 세 X 인자가 두 반응치에 가지는 효과들이 이렇게 살펴집니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이펙트는 당연히 주요가만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토탈 이펙트는 이제 그 X 인자들 간의 교호작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반응치 Y에 대한 이펙트, 총효과를 표시한 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세 변수가 두 가지 반응치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가 조금 다르죠. 특히 이제 하드니스 같은 경우는 실레인이라는 X 인자가 아주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옵셔널하게 조금 더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여기 Variable Importance에서 여기 이제 Colorize Profile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그 보다 중요한 X인자 순서대로 반응치 Y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또는 얇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X인자가 어떤 Y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변수 중요도 평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기능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똑같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여기 시뮬레이트 기능이 X인자의 특정한 분포를 지정을 하고 분포의 모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면 여기 액세스 베리어블 임포턴스 변수 중요도 평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설정한 X인자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뮬레이터 들어가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단수 발생을 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평균과 표준값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걸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에서 반응치의 스펙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예로 어브레이저는 120, 예를 들어서 120 그리고 하드리스는 65, 70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시뮬레이터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X인자들이 쉽게 해서 X인자들이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때 두 반응치가 어느 정도의 부적 확률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게 시뮬레이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치가 두 개이다 뿐이지 똑같죠, 그죠? 랜덤 노이즈 반영하고 싶으면 랜덤 노이즈를 반영하고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뮬레이터 결과는 더 나빠지겠죠, 그죠? 더 나빠지고 만약에 특정한 X인자의 평균값과 이렇게 표준 편차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결과를 시뮬레이터 버튼을 눌러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 X인자의 스펙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반응치 Y의 부적 합률을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살펴본 디자인 스페이스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도 동일하게 반응치 Y가 두 개라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반응치 Y가 두 개죠. 그죠? 두 개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보통 뭐 이렇게 세 X인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여기는 X인자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게 X인자들의 스펙을 설정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또는 이제 공차를 톨러런스를 결정한다.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기능을 이용해서 개별 X인자들의 범위를 스펙을 어떻게 설정을 했을 때 반응치 각각 또는 두 반응치의 인스펙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그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포뮬러를 저장을 해서 그래프 밑에 있는 프로파일러 기능을 통해서 그 여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이상의 모델링 방법을 써가지고 모델링 방법 간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치 Y가 예측되는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요 세 개 X인자에 대해서 메인 이펙트, 2인자 교작용, 2차 공률 효과 등을 포함해서 반응 표명 방법으로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모델링하는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여기 오브레이전이라는 하나의 반응치에 대해서 그 포뮬러를 우리가 테이블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ave column prediction 포뮬러에 들어가면 여기 포뮬러가 저장이 돼 있겠죠. 저장이 돼 있고 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RSM이 아니고 주요가만으로 피팅한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nalyze fit 모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단 오퍼레이션 하나만 하게 됐으니까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세 가지 X 인자의 주요가만 피팅하려고 하면 여기 add 버튼만 클릭하면 되죠. 그래서 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델링 결과가 나오고 그 프레딕션 포뮬러를 심기 위해서는 세이브 칼럼에서 프레딕션 포뮬러를 클릭을 하면 여기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반응 표명 방법으로 2차 공유 효과까지 포함을 해서 모델링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주효과, 메인 이펙트, 직선의 효과만 고려해서 모델링한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른 반응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그래프 밑에 있는 프로파일러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여기 프로젝션 프로파일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이렇게 깔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반응 표면 실험 방법으로 2차 공률 효과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모델링 결과고 밑에 있는 게 주효과만 고려했을 때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그래프 밑에 있는 프로파일러 기능들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치별로 모델링 방법 간의 X인자의 조건들이 변함에 따라서 반응치별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델링 방법 간 비교를 할 때 주로 쓰는 기능이 그래프 밑에 있는 여기 이제 프로파일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프레딕션 프로파일러하고 그다음에 컨투어 프로파일러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옵티멀 포인트가 아니고 옵티멀 스페이스 관점에서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렇게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뭐 만족도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참고라고 된 부분은 이제 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아래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차 막대 지지선이라는 게 돼 있고 그런 게 있고 이것은 이제 X인자의 변동성이 클 때 프로파일러 화면에다가 3시그마 인터벌을 표시하는 기능인데 뭐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텍션을 보다 정교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드 인텍션이라는 어떤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점프가 아니고 점프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설정된 범위 바깥으로 외삽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외삽 제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 라인별로 반응치에 대한 영역을 체크할 수 있는 샤플리 밸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그 비복원 추출 전제로 한 그 배깅 방법이라는 머신러닝 방법을 써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건이 되시면은 그런 기능도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컨투어
프로파일러 이 두 가지 프로파일러를 기본적으로 쓰시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기능을 활용하고 이해할 줄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할 때 에러 없이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점프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창이나 아니면 별도 메일로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